안녕하세요, 그놈여고입니다. 대부분 일본은 관광 목적으로 가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딱 비즈니스만 하고 오기에 정말 타이트하게 1박 2일로 타츠노를 다녀왔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 흔치 않기에 이런 목적의 여행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1박 2일의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산 출발, 오사카 도착, 히메지 도착 1박. 다음날 타츠노 공장 도착, 촬영, 오사카 복귀, 부산 귀국.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타이트하죠. 실제로도 타이트했고요. 그래도 하려고 하면 중간중간 뭘 할 수는 있더라고요. 9월 12일 오전 9시 김해 오사카 TA 항공을 타고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간사이 공항역으로 이동합니다. 렌터카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간사이 공항을 오셨다면 볼 수밖에 없는 풍경이죠. 어디를 가냐에 따라 타는 열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히메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교토로 가는 하루카를 타고 신 오사카에 내려 히메지로 가는 신 쾌속 열차를 타야 하지만 1박 2일의 타이트한 일정이고 오늘의 목적은 히메지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쇼핑을 하기로 합니다. 간사이역에서 단 한 정거장에 있는 링쿠 쇼핑타운에 들르기로 합니다. 간사이 여행 계획에 쇼핑이 잡혀있다면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 첼시 아울렛, 김포나 송도 현대 아울렛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본은 아직 늦여름인데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역에서 바로 링크타운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시클이라는 복합몰을 거쳐 링크타운으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 관람차가 보이네요. 그리고 광활한 주차장. 그런데 일본이라 주차비는 따로 받겠죠? 한국 대형 아울렛은 아직까지도 거의 받진 않는데요. 인형 뽑기, 옷가게, 식당들이 들어선 복합몰 시클입니다. 아침도 안 먹었기에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옷은 브랜드가 아닌 보세 옷들이었고 뽑기리와 액세서리 파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평일인데도 사람은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뽑기로 10만원 가까이 날린 적이 있어서 뽑기는 눈길도 안 줬어요.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여름 의류들은 반액 대처분 중이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고르고르다 규동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900엔 정도 해서 우리는 일본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구나 했는데 그냥 여기가 관광지라 비싼 거였고요. 시내 나가서 보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오른 정도였습니다. 우리처럼 막 살벌하게 이렇게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운전할 것도 아닌데 간단히 맥주로 목을 축입니다. 2캔 가지고 3잔을 만들어 한 잔씩만, 어차피 저녁에 많이 마실 거라서요. 근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 대표님 맥주 잘 따르시네. 규동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게 890엔이라고 양 실화야? 옆에 있는 우동이 100엔 추가하면 나오는 우동인데 100엔 따리보다 못한 양에 고기도 조금이라 실망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싹싹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깨끗이 밥을 비우고 링커타운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 아까 멀리 보이던 대관람차가 이제 웅장하게 앞에 있네요. 그나저나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오면 여기도 꼭 다시 들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드디어 링크타운인데요. 맨 앞에 아디다스가 이렇게 포진돼 있고요. 티셔츠와 반바지류는 표시 가격에서 20% 추가 할인 중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분위기만 조금 다를 뿐 한국에 있는 이런 빌리지 타입 할인점과 크게 이질감은 없었어요. 브랜드도 비슷비슷했고요. 그런데 할인율은 일본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추가 할인도 많이 해주고 환율도 지금 너무 좋고 또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소비세를 환급해주니까요. 저는 극빈충이라 명품은 엄두도 못 내고 언더머 매장으로 바로 직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더머 상설 매장은 나이키 아디다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 여기는 진짜 크더라고요. 링크타운에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있고 각각 규모도 굉장히 큰데 언더아머까지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크기를 자랑했고 물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신발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또 제가 갔을 땐 3개 이상 구매 시 20% 추가 할인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여기를 들렀으면 영혼을 다 털어 샀을 텐데
하필이면 처음 방문한 곳이라 이거 어떤 걸 사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본 한정 모델도 많고 할인율도 좋았고 추가 할인에 소비싼 것까지 해주니까 와 진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 지름신 누른다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아, 더 샀어야 되는데. 네, 아들 옷도 몇 벌 샀는데요. 이것저것 다 할인에 한글까지 받으니까 저거 한 벌에 10,000원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할인 안 해줘도 되니까 이런 이쁜 옷들도 발매 좀 하자. 한국 언더아머야. 네, 언더아머에서 나와서 나이키로 이동하던 중에 앞에 시원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근데 수영하는 사람 없네요. 아, 물은 추운가 봐요. 그래도 날씨는 나이키 매장인데요. 나이키는 한국도 워낙 잘 돼 있어서 뭐큰 차이는 없었어요. 품목에 따라 세일폭이 큰 것도 있지만 대략 한국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디다스 역시 한국과 거의 비슷했고요. 한국 아디다스는 거의 뭐 상시로 후려치는 수준이라 뭐 일본도 후려치는 것 같긴 한데 가격대에 그렇게 감흥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스타일은 좀 일본만의 느낌이 살아있는 의류들이 좀 많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리쿠타워 옆에 있는 스포츠 데포를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역시 세일을 하는데 의미 없는 것들만 대부분 세일했고요. 글러브도 거의 다 연식이었고 경식 쪽에 비싼 건 만지기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구경거리는 많지만 고급 글러브를 사려고 한다면 목적에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링크타운 구경 잘했고 다시 칸사이 공항역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리가 타야 할 하루카는 링크타운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칸사이 공항역으로 이동해서 타야 됩니다. 키티 모양의 하루카인데요. 저는 철떡이 아니라 뭐 기차 정보 같은 건 잘 모르고 다만 이 전철이 빠르고 교토행이라는 것만 압니다. 우리는 신오사카역에 내려서 다른 전철로 갈아탈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화창한 날씨가 변덕을 부려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신오사카역에 내려서 히메지행 신쾌속 전철이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커서 그런지 미로 같고 한참을 걸어야 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좀 빡세긴 했는데요. 그래도 플랫폼에 올라가니까 타이밍 좋게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쾌속을 타고 히메지역까지 이동하는데요. 대략 1시간이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남들은 일본 여행 가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가지만 전 일본 여행 중에 히메지만 이번 포함 5번째입니다. 그 중에 관광은 딱 한 번이었고요. 관광 갔을 때 마이코 공원역에 내려서 직접 다리까지 올라가서 봤던 아카시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지나면 우동의 산지 카가현도 갈 수 있는데 저희는 가죽의 산지 타츠노로 가고 있네요. 드디어 히메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간사이 관광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거의 끝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관광지이긴 하지만 오사카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남바나 우메다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히메지는 가보면 진짜 로컬 느낌 납니다. 인구가 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번화가는 히메지역 주변뿐이고 조금 벗어나면 참 단촐하고 주거지역이 많아요. 저 멀리 히메지성이 보이죠? 혹시나 간사이 관광 가실 때 일본성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히메지성 추천드립니다. 볼 게 많아요. 히메지역 주변이 번화가이긴 한데 참 심심합니다. 시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냥 지방 소도시 보는 느낌이에요. 가죽 공장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의 가장 큰 목적은 숙소에 도착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숙소에 짐을 풀고 잠깐이지만 각자 자유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저는 객실에 짐을 놓고 잠깐 샤워하고 나와서 시장을 둘러봤어요. 근데 일본도 불경기가 맞긴 한가 봐요. 문 닫은 상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히메지에도 야구 글러브 판매점이 있는데 헤이와도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네요. 아쉽게 오늘은 쉬는 날이라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명 브랜드는 다 취급하는 듯 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온다면 그때 들러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시장이나 주택가에 대형 슈퍼가 하나씩은 있고 색다른 게 정말 많아요. 히메지에도 있길래 들러봤습니다. 유제품이나 식품류의 가짓수가 정말 많고 또 가격도 정말 쌌어요. 우유 1리터가 150엔 정도였었고 또 커피 우유나 이런 것들 1리터도 200엔 왔다 갔다. 녹차나 우롱차 500ml는 100엔 전후. 소바나 간단한 도시락들도 300엔 전후이고 웬만하면 500엔은 안 넘더라고요. 여기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녁 타임이라고 추가 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빵도 식빵의 경우 제일 좋은 게 200엔 초반인데 한국의 경우 파리바게트 제일 싼 식빵이 지금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회도 좋은 부위가 990엔이고 590엔짜리도 있는데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면 아마 2배 정도 가격이지 싶습니다.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비싼 건 비싸겠지만 서민 물가는 이제 한국이 더 비싸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유시간을 끝내고 타츠노 공장 관계부들과 히메지 맛집 마루에 모두들 모였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저희가 처음이었다는 찐 로컬 맛집 마루. 오늘도 오마카세를 부탁했는데요. 한국에선 오마카세 하면 보통 스시를 많이 떠올리지만 찐 오마카세는 마스터가 그날그날 좋은 요리 가리지 않고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퍼주셨습니다. 일단 토리아이즈 나마비루 첫 잔은 무조건 생맥이죠. 산토리 최상급이자 마스터의 혼을 담은 마스터스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이 맥주 맛을 지금도 못 잊고 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윽고 내주신 해드인데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숙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꼬득거리는 맛보단 살살 녹는 맛이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또 침 고이네요. 연두부가 나왔는데 무슨 치즈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요리지만 정말 다른 야키토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닭구이 많이 먹어봤었고 특히 저는 진짜 뭐 일본 이런 거 아닌데 닭구이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한 육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남바나 우메다에 있는 꼬치집도 맛있었지만 이날 먹은 꼬치구이는 정말 제 인생 꼬치구이였어요. 맥주에 이어 하이볼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마스터가 산토리 9가지 주셔서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 마시게 됐습니다. 중간에 가리비 구이도 정말 예술이었고요. 마지막에 계란 노르자를 장에 졸여놓은 것을 터뜨려서 멘치꼬치에 찍어 먹었는데 와 진짜 이 무슨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비즈니스 여행의 하루가 지나갑니다.